이 땅의 꼭대기. 하늘 위에 맑은 호수가 있어 5천년의 고요한 정기 가득한 곳. 우리 결의의 영원한 성지, 생명의 근원 백두산. 이 땅을 다니는 모든 산맥을 너그러이 끌어당기고 놓아주며 저 만주의 들판, 개마고원의 높고 넓은 치마폭을 굽어보고 서 있는 우리 역사의 시작, 우리 정신의 발원지 백두산. 사람의 넋이라도 삼킬 듯 천지의 물은 넘쳐 흘러 폭포를 만들고 우리의 옛 땅 만주벌을 적시고 동해와 서해를 만드나니 그것은 이곳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침묵처럼 잠겨있던 천지의 물줄기. 역사처럼 그렇게 말없던 천지. 오늘은 그 기상을 일으켜 세웁니다. 천지에서 백두산의 기슭을 흘러나온 물은 북으로 흘러 송화강, 동으로 흘러 두만강, 서쪽으로 흘러 압록강이 됩니다. 모든 산천의 근원이자 이 땅의 모든 것에게 생명을 주는 첫 줄기. 이곳으로부터 우리나라의 명승과 금수강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수천 년의 세월과 풍상 속에 바위는 닳고 수백 년 묵은 나무들은 신비한 자취를 드러내 계절 따라 그 색조와 정치는 압록강의 물빛을 바꿉니다. 주위의 산하는 낙타의 화석처럼 웅대하고 수려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황홀한 자연미에 놀래서 하늘의 선녀들도 선뜻 내리지 못했다는 압록강 계곡. 계곡에 넘치는 전기는 구슬 폭포를 만듭니다. 사계절 언제나 흰눈을 머리에 쓰고 있는 숭엄한 백두산. 그러나 봄이 오면 천지 진달래는 산등성이를 불붙입니다. 추운 겨울을 견뎌내고 짧은 기간이나마 빨리 자라나 그 머리에도 없는 선명한 색깔로 분홍 주단을 짭니다. 그것은 민족의 산 백두 영봉에 대한 찬미입니다.
백두산 중에서도 신비함을 더해주는 삼지연. 삼지연은 섭씨 21도를 유지하면서 늘 그 자태를 뽐냅니다. 그래서 주위는 온천처럼 따뜻하고 늘 안개가 끼어 넓은 들판 같습니다. 백두산의 천지가 우람장대한 모습이라면 삼지연은 자상자애로운 치맛자락입니다. (5,000년) 역사의 시작처럼 백두산은 천고의 밀림으로 덮여 있습니다. 800여 종의 식물의 보고임은 물론 300여 종의 동물의 보금자리로서 백두산은 또한 영원한 이 땅의 발상지입니다.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용맹스런 한국산 호랑이. 곰의 울음소리에 놀랐는지 백두의 산속을 수놓으며 달려가는 사슴떼들. 낮은 땅은 더 이상 싱거워 높이 높이 백두산을 올라왔는지 사냥떼들도 구름처럼 쉬엄쉬엄 백두산을 넘습니다. 백두산의 마가목 열매는 백두산을 넘어 만주로 건너가던 나라 잃은 사람들의 양식이 됐다는 열매입니다. 백두산은 산이 깊어 식용식물과 약재가 만주, 중국,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은 곳이고 무엇보다 그 크고 깊은 산세 때문에 우리 민족의 오랜 삶의 보금자리였습니다. 백두산은 그 우람하고 장대함으로 인간들의 욕심을 벗어난 하늘 위에 있는 산입니다. 깊고 고요한 하늘의 모천지는 16개의 봉우리로 둘러싸여 우리 민족의 심장이 됐고 몇천 년의 역사는 물안개로 피어올라 푸른 빛의 영혼으로 이 분단의 일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백두산 최고봉인 2744m의 장군봉. 천태만변하는 안개 속에서 천지 후반에 우뚝 솟아 서로 화답이라도 하듯 비류봉은 서 있고 그 곁 곰바위는 하늘을 향해 포효하며 서 있습니다. 백두산은 지금으로부터 100만 년 전 지표면이 갈라지면서 생겨난 틈으로 1000도 이상의 화강암이 하늘로 솟으며 태어난 산입니다. 수수만 년 변하지 않을 불굴의 모습으로 흰눈을 머리에 인 백두산은 백두기상의 상징입니다. 백두산의 끝없는 열정은 천지기슭의 온천으로 그 마지막 화라산의 흔적으로 남겨뒀습니다. 일 년 9달 거룩한 봉우리. 봉우리에 이 나라를 하나로 어우르는 듯 눈은 내려 깊고 깊게 쌓입니다. 그럴 때면 고조선 이래 백두산 생긴 이래 모든 산마루, 모든 사람들 다시 헤어질 수 없다는 듯 눈송이처럼 춤을 춥니다. 그 끝없는 산자락처럼 이 땅의 한 목숨처럼 눈 속에서 만경초는 또 꽃을 피웁니다. 꺼지지 않는 민족의 기상처럼 백두산 눈밭에는 두매국화, 흰범의 꼬리, 두매 아편꽃이 피어 낮은 병풍을 두릅니다. 백두산의 천지는 저녁 노을을 받아들이고 그 여울여울 타오르는 노을에 온 산은 또 신령스런 산으로 더욱 높이 높이 솟습니다. 여명의 햇빛은 찬란하여 관모봉에 첫 빛을 던지나 백두 전체는 이 땅의 산으로 그때 비로소 우뚝 섭니다.
구름 위에 또 구름처럼 솟은 백두산. 5천년의 역사를 부둥켜 안고 솟아올라온 우리 마음 모두가 받들어 올린 백두산. 다투어 피어 향기를 알리는 천지 주변의 꽃들. 가까운 하늘에는 태양이 있고 그 곁에 또 천지의 맑은 물이 있어 선명하고 화려하게 꽃밭을 이뤘습니다. 마치 그것은 백두산의 왕관 같습니다. 창공 높이 치솟던 불 여기에 와 멈춰선 곳. 천만년 세월과 역사의 높낮이 속에서도 언제나 의연했던 우리 백두산. 하늘 아래 이 땅의 첫 시작으로 우리 한 덩어리 되게 얼싸놨던 곳. 그 짙푸르고 맑고 순한 물 넘쳐 흘러 이 땅 사방천지를 푸르게 덮으라. 그리하여 새로이 백두산. 오 백두산 흰 맷뿌리에 우리 다시 오르게 하라. 이결에 한 마음 한 웃음으로 오 백두산이여. 우리나라 산들이 많은데 그 백산이라고 하는 걸 특별한 산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저 백두산 이름은 그저 중국의 그 전국 시대의 산해경연의 책에 처음이 나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기원전 4세기경에 만들어진 걸로 보는데 거기에 불암산이 나와요. 불암산. 불암산이 안일북자하고 다 함자인데 밝은 산 그런 뜻입니다. 밝은 산. 그래서 이건 우리 민족이 여기 중앙아시아 지방에서 동쪽으로 찾아서 내려올 때 이 밝은 걸 찾아왔어요. 그렇지. 광명. 그래서 마지막으로 동쪽에 그 정말 이 바다를 내다보는 밝은 높은 산. 백이라는 것도 박되는 의미니까. 박되는 거죠. 그렇지. 그 불암산 그에 대한 연구는 그저 천안문 선생이 했는데 불암산이라는 게 밝은 산. 그래서 그 백자가 됐다. 이게 그 천안문 씨가 그 1927년에 백산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 기행문이 있는데. 그렇지. 그 하여간 불암문화라고 해서 그 우리 민족의 자초의 문화는 불암문화다. 그래서 독립선언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애국가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백두산 그거다가 그렇지. 광해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산 이름을 보니까 고려사의 백산이라고 나오고, 그렇죠. 이제 산해경의 불암산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후한사에는 개마산으로 나오는데, 그 개마라고 하는 게 흰머리라고 하는 의미라고 그래. 그러니까 결국 백산이라는 그렇죠. 의미고.
그래서 이제 금사색이라고 하는 그 보면 그건 장백산으로 나오고. 예, 예. 중국에서는 장백산. 예, 장백산으로 그러고 아마 근데 높이가 전에 2,744m라고 그랬는데 요새 측정한 걸로는 또 뭐 5m가 좀 글쎄 좀 늘었다고요. 그 49m인가 뭐 된다고 힘이 늘었다고. 이건 가장 높은 산이죠. 네. 우리나라에 뭐. 그런데 그 이제 백산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건 명산에 넣기보다는 성산으로 민족의 발상지로 거룩한 산으로 지금 거기 올라가는데 저위에 그 천왕당이라는 게 있어요. 한울 천자의 인공왕자 당. 천왕당. 예, 인간 남릉강과 도만강 양쪽에 그 기월 덮었는 그 산신을 위한 당이죠. 근데 그 몇 군데서 하느님이라고 그 천왕당이라고 불렀어요. 천왕당이지. 그러니까 하느님이 사신이에요. 그래, 하느님이 계신 곳이다. 꼭 재밌는 얘기예요. 네, 재밌는 얘기. 거기가 이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겠어요. 우리가 백산에 올라갔던 게 어느 해던가요? 1936년 8월이죠. 8월. 그때 복중이란가? 53년 전입니다. 그때 그 조선일보사 주체로 그렇죠. 33인이 이제 33인이 간다고 처음에 그랬지. 그래서 그 민족 대표심이요. 그래 이제 그 3.1 운동을 연상시키느라고 33사람이 올라간다 그랬댔지. 그렇죠. 근데 그게 35명이 결국 됐었어요. 그 저 나중에 두 사람이 늘어서. 두 사람이.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은 농사동까지 가서 한 사람이 낙오를 하고 또 그 백산 정상 거의 다 가서 한 사람이 그냥 쓰러져서 못 올라가고 정상에 올라간 사람이 33사람이 그때 올라가기 좀 신기했대요. 바위 속에다 그 이름 적어서는 게 33명이죠. 그랬지. 근데 그때 그 참가한 사람들 중에서 유명한 것은 28선언을 동경서 한 사람이 주동됐습니다. 김도영 씨라든지 서춘 씨라든지 그랬지. 전부 그 28선언은 바로 엊그저께가 70주년인데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결국 민족 대표로다 그런 33명 하자. 그래서 각계각층 난 역사를 했습니다만 역사 과학자 나비 박사 심지어 의학 박사 이렇게 해서 하여간 우리 민족의 대표 33명이에요. 그중에 김희동님 선언서를 읽은 그 정상이라고 할 사람? 아니 정상이 아버지지. 그런가요? 아버지가 정재호 씨. 정재호 씨. 그러니까 그분 독립선서를 가면서 읽은 분이거든요. 그지. 탁골공원에서 그가 그걸 읽은이지. 그는 부제가 다 같지. 민족 대표죠. 그랬지. 감개무량합니다. 지금 53년 전에. 그런데 그때 그 백산 탐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36년에는 일본 사람들이 만주까지 다 실어 생기고 우리 민족을 그냥 위축만 시키는 게 아니라 아주 말살할 준비를 하고 그런 시대 아니에요? 그렇죠. 1931년에 이제 만주 사변이 일으켰잖아요. 그래가지고 만주국을 세우거든요. 허수아비 있잖아. 그러니까 만주에서 우리 독립군이 이제 바로 백두산 중심에서 활동했는데 그걸 없애자고 하는 이제 그런 정책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민족의 의기를 한번 돋궈줘야 되겠다. 그런 그 민족운동으로서 그 백산 탐험을 그때.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듣기로는 그 한국 사람만의 단체로서 그렇게 자주적으로 등산한 건 그게 처음이라고 그래야 돼. 아마 그럴 겁니다. 그게 전부 열 며칠 동안이나 7일 날 출발해서 18일 날 돌아왔지. 18일 날 돌아왔죠. 되게 열이틀이 걸렸구만. 되게 열이틀. 내가 그 산에 올라가서 3번 운 일이 있는데 백산에 가서 한 번 울었고 내 25살 적에 우리 그때 25살 그렇죠. 동갑이고 거기서 울었고 그다음엔 강화 마이산에 가서 한 번 울었고 거기도 이제 그 민족 관계 그다음에 제주 한라산에 올라가서 또 내가 한 번 눈물을 흘린 게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 서산대사에서 그 한국 산을 평한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는 백산에 대해서는 이런 말 저런 말 안 하고 한국 3대 명산을 쳤는데 금강산하고 그다음 묘향산하고 또 지리산하고 3대 명산 쳤는데 그이는 묘향산을 제일로 치고 묘향산이 그래 금강산 지리산을 그 다음으로 치고 그랬어. 그래서 그 좋은 산인데 근데 왜 백산을 뺏는 거 하니 그건 아주
성산이다. 명산에 넣을 수가 없다. 나는 이제 그 산들을 다 묘향산, 금강산, 백두산 뭐 그 산들을 다 올라가 봤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그 천지에 올라가 보고 뭐 서양의 그 히말라야산 그런데 융플라우 그런 데도 올라가 보고 했지만 세계에서 그 백두산처럼 거룩함을 느끼는 산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천지의 그 물의 면적 그걸 이제 호안면이라고 이제 그 면적이 13km가 넘대. 그렇죠. 한 40리가 넘는 거지. 되죠, 주위가. 그리고 그 이제 윤산 16봉우리가 빙 둘러서 이렇게 16봉우리가 뺑 둘러서 이렇게 스크램을 짜고 그리고 이제 그 안이 이제 그 대호수가 됐는데 그렇죠. 그것이 36km요. 그러니까 거의 뭐 분한 거죠. 얼마가 되게 36km니 참 엄청나게 80, 대단하죠. 근데 80이 수심이 그게 373m인가? 아마 그 카르텔호라고 그러는데 그런 바산의 꼭대기에 있는 호수를 되게 그 카르텔호라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근데 참 이런 고장은 참 없는 것 같아요. 그 높은 산 위에 그런 큰 못이 있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상에. 그래요. 한라산에도 있지만 그건 비교가 안 되고. 그 내가 일본 사람 그 니야마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백산에 미친 사람이 있어요. 거기 72년까지인가 그 사람이 몇 번 올라가니 18번을 올라갔어. 사진 작가인데. 근데 엄동설안에도 거길 또 1월 달에 거기를 간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세계에 이 산을 능가할 산이 없다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동양에서는 단연코 이 산을 최고봉이다. 그 일본 사람도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우리가 그 백산 가보고 거기서 이제 느끼는 건 그 정계비라고 하는 거 보고 우리가 거기 가서 이제 그게 어디 있는가 가봤는데 그때 우리가 갔을 정계비가 없었죠. 그때 없었죠. 빼버리고 만주국을 세운 뒤에 일본이 1931년에 만주국을 이제 만사건 이렇게 가지고 다음에 만주국을 세우죠. 그래가지고 그걸 아마 만주가 합쳐서 그냥 하나를 통치할 계획인지 그 아래에다 묻었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에는 바로 거기 말뚝이 하나 서 있었어요. 나무 말뚝이 이렇게 해서 백두산이 서 있던 자리다 하는데 바로 그 토문강 상류죠. 토문강. 그 지금 목당강 상류가 되는데 그 물질이 타락내게 가면 거기가 이 토문강 목당강이 되어가지고 성황강으로 흘러가는. 그게 왜 싸움이 나지 않았어? 왜? 그 토문강이 두만강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토문강 그 이제 중국하고 싸움이 났지. 토문강이라고 하면 그걸 이제 하면 간도가 우리 땅으로 다 되는 것이고. 그 두만강으로 하면 간도가 남의 땅이 되는 것이고 그래요.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비슷하죠. 두만강하고 토문강. 그래서 그 청나라에서 1712년에 청나라 성조가 그 58년에 그 국경을 밝히자. 강희 형제. 우리나라와 청나라와 사이에.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포수들이 가서 백두산 주변에서 인삼을 많이 캐왔습니다. 산삼. 근데 그 백두산 주변에 그 산삼이 아주 좋은 삼이 많이 나와요. 그걸 캐올 때에 중국인하고 충돌해가지고 중국인을 쏴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그럼 국경 지방에 거기를 밝히자. 그래서 청나라 66명인가 우리나라 66명이 올라가서 두만강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백두산 그 토문강과 갈라지는데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실은 거기까지 못 가고 두 사람만 올라가는데 그래가지고 1912년 5월 15일 이래 거기다 목국동이라고 하는 청나라 군림장관과 거기다가 비서를 세웠습니다. 높이가 3자, 폭이 2자 되는 돌에다 새겨서 세웠어요. 그 돌 주춧돌은 지금 조금 남아있는데 우리 갔을 때는 그거 다 없어지고 그 말뚱은 남아있더군요. 그래서 1912년에 그 정계비를 따라서 그럼 국경을 밝혀보자. 그래서 그 한 말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만주로 이민 많이 가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 토문강 거기로 흘러가면 토문강 만주의 성화강이 이제 목당강이 결국 동쪽이 우리 땅이 돼요. 만주 땅이. 그래서 색간자 간도 그 간도라는 이름이 거기서 생긴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기는 그 정계비 섰던 자리는 그게 이제 토문강이지. 토문강이죠. 그러면 이제 하는데 두만강의 발상지는 그 아래죠. 그 아래거든. 신문강이거든. 그러니까
이건 일본 사람들이 정한 것이고 예. 우리가 통일이 되면 그 국경 문제는 이제 다시 재론이 그렇죠. 되니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되고 뭐 요새는 그 천지를 이렇게 분할을 해서 뭐 양쪽이 지금 뭘 글쎄 신문에 난 걸 보니까 이제 중공에서 이때 북한을 도와준 것을 이제 핑계로 해서 백두산을 둘로 나눠서 절반을 이제 차지했다 하는 얘기가 나도 신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러나 워낙은 우리가 갈 때도 백두산은 우리나라 땅이지 중국 땅이 아니에요. 장백산, 백두산 또 우리나라에서만 올라갔지 중국 측에서 올라오지 못했어요. 저 그 도문강 흐르는 그 폭포가 있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글로 해서 못 올라오고 우리는 두만강을 거쳐서 우리는 올라갔거든요. 그 사흘 올라가고 이제 사흘 내려오는데 인간 중공에서는 올라오지 못합니다. 예, 중국 땅. 요즘은 이제 그 기차가 올라가는 데군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저 이스라엘의 왜 그 예루살렘이 그 여러 종교가 그렇죠. 자기 뭐 그 성지로 생각하잖아요. 여기도 이제 그 만주족 그렇죠. 성지가 거기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거기라고 그렇죠. 하니까 이게 양쪽의 관심사가 많게 되고 이제 장래도 그 문제가 되겠지. 그렇죠. 장래도 이제 통일된다면 이제 문제가 확실히 될 겁니다. 우리나라 땅이죠. 우리나라 땅이고 어디 그래 백두산 뭐 중국산은 장백산이 아니고 모르는데. 그런데 참 그 웅장하죠. 참. 근데 그 백산 꼭대기 우리 올라갔을 때 왜 바람이 그렇게 셌지? 그저 백두산 천지 가기 전에 32부서는 남은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 이제 그저 낙엽성의 밀림지단이에요. 네, 그렇지. 그래가지고 30일 남기고 바로 그 토문강 건물 쪽에 전기배가 서 있는 데부터는 그 화산재, 그렇지. 화산 모래가 있어요. 거기 고산식물이 이제 나 있거든. 거길 30일 기어 올라가야지 이제 백두산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뭐 장군봉이라고도 막 하고 뭐라고 그러는데 근데 어떻게 바람이 시니 그냥 돌멩이가 날랐지. 그냥 모자가 등산모가 그냥 하늘로 올라갔다 그 자리 떨어져요. 모두 기어서 올라갔지. 그리고 기어서 올라가고 뭐 안경 못 쓰면 못 올라갑니다. 그 돌멩이가 날라가. 사방에서 눈 그냥 모래가 날라오죠. 마침 우리 갔을 때도 눈보라가 내리기 시작해서 8월 13일 날 위에 천장에 그때 정상에 올라갔는데 8월 13일이에요. 13일인데 눈이 막 내렸어요. 그때 얼마라고 그래야 7cm. 그러면 그 아래 정계비가 서 있는데도 그냥 얼음이 녹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 시체가 하나 엎드 있대놨어요. 그랬어요. 얼지 않고 시체가 썩지 않고. 네, 썩지 않고. 온채로 그냥. 그 언제 죽었는지 모르지. 몇 대가 됐는지도 모르는데 썩지 못하고 있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 참 추운 데냐 하는 것도 알고. 그 꼭대기에서 내려다 보면 그냥 눈이 모자르는 그 자연님이 수해라고 그러잖아요. 나무 그렇죠. 바다다. 수해 바다. 수해. 바다의 나무의 물결이. 나무 바다야. 나무 바다죠. 그런데 그 아까 왜 이제 그 꼭대기는 나무가 없다고 그러지 않았어? 나무가 없어요. 모래죠. 초원대거든. 그러니까 눈 덮여 있고. 근데 다른 데 높은 고산에는 식물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래도 정상까지 풀이 있어요. 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그 고산 꽃이지. 고산 식물. 그 꽃이 고 여름이 짧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부가 한꺼번에 피거든. 한꺼번에 그냥. 그래서 그걸 꽃바다라고 그럽니다. 화해라고. 꽃바다, 나무바다. 근데 내가 거기 가서 내 무식을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는데 우리나라에 그 과꽃이라는 꽃이 있거든. 여름에 피는 과꽃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그걸 일본서 모두 사왔어요. 씨를. 또 서양서도 사오고 그걸 에스다라고 했거든. 거기 가보니까 그 과꽃이 그냥 군락이 돼가지고 그냥 꽃바다가 됐는데 이걸 몰랐거든. 그 서양 사람들이 그 노사 사람, 영국 사람들이 거기 봤다가 꽃을 따가지고 가서 그걸 서양서 개량을 한 거예요. 그 원산지가 우리요. 그런데 나는 학교 선생 노릇을 하면서도 그걸 외국산에서 외국 꽃인 줄만 알았단 말이야. 그때 그 이깔나무니 전나무니 그런 게 다 백두산에 아주 그냥 하늘이 안 보이게 한 200년. 그것도 뭐 따먹는 들쭉도 있지 않았어요? 따먹고 올라가고. 그런데 그게 폭발된 것이 1702년에 폭발된 한 300년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폭발한 게. 380년 되겠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한 200만 년 전에 폭발했다고 하는 게 이제 뭐하고 그다음에 크게 폭발했다는 게 1만 2천 년 전에 두 번 큰 폭발을 해가지고 이제 그 카르텔 호수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종으로 폭발한 것이
1702년에 한 300년 숙종됐냐. 그러니까 얼마 안 되지. 정ገብ이 세기고 10년 전이. 그렇지. 그러니까 나무도 대개 200년 되는 정도. 이제 그동안은 그냥 화산 재로 있다가 나무 씨들이 날라와서 이제 환경도 200년. 그 나무들이 대개 100년, 200년 그런 수년이죠. 우리가 갔을 적에. 그러니까 이제 참 대단한 산이야. 그런데 그 우리가 올라가서 그 천지에 내려가지고 천지거기 한 500m 되더군요. 그 네, 400m에서 500m. 가장 높은 데서 그 천지거기가. 그렇지. 근데 그게 아주 험해서 내려가 굉장히 어려워서 마침 그 눈보라 막 내려서 그날 거기 내려가서 하루 저녁 천막을 치고 자려다가 자질 못하고 그냥 그날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랬지. 그건 뭐 도리가 없어서 얼어 죽는다. 그 물 깊이까지 자려고 고무보트 그까지 만들어가지고 가서 그것도 자지 못하고 그냥 내려와 버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백산선 내려오다가 삼지연이라고 하는데 이틀 내려오면 삼지연 영화에도 왜 나왔지? 삼지연이라는 건 또 그 천지와는 아주 대조적으로 멋이죠. 멋이 큰 것이. 그거는 이제 남성적인데 이거는 아주 여성적으로 하고 겨울에도 울지 않고 그 북쪽에서.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은 그때 우리 둘이서 왜 2인승 보드를 타고 왜 그렇죠. 가지 않았어? 그 이제 호수로다가 고무보트 그랬더니만 오리떼들이 쭉 따라서 우리 따라다니는데 그게 참 지금도 인상적이야. 아주 사람을 무서워할 줄 모르고 따라다니고 그래 우리가 그 오리하고 같이 놀고 그랬구만. 그 들오리들하고 그게 참 아주 인상적이야. 그러니까 아주 남성적인데 뭐 참 장엄하고 아유 참 웅장하다고 하는 건 일평생에 이게 참 웅장한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천지에서 느꼈고 또 삼지연에서는 그렇게 고요하고 맑고 또 바닥에 모래가 모두 하얗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래가 이렇게 하면 그냥 모두 뜹디다. 그 경성 모래랑 가볍죠. 가볍고 그 온수거든. 겨울에도 뜨뜻하지 않고. 백두산이 왜 백두산이 됐는가 하는 걸 내가 알아봤더니 눈이 덮여서 백두산이 아니더만. 그 왜 병사봉이라고 그러고 지금 장군봉이라고도 그러고 또 뭐 백두봉이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흰 경석으로 된 봉두라지 하얗게. 눈이 안 덮여도 흰 봉두라지라. 그래서 이제 그 백두산이라 그런 이름이 붙었다 그런 말 하대. 그런데 이제 거기 내가 그 백산 갈 때마다 왜 고산자 김종호라고 그 동국이어지 성남 그 거기서 우리나라 지도를 만든 그래 참 대단한 분인데 그가 거기 간 그 기록이 있는데 1765년에 김정호 그게 올라갔대. 단독으로 올라갔지. 그러니까 그 전국 방방곡곡을 대다니면서 그걸 그냥 걸어다니며 측정을 하고 그 지도를 만들었는데 백산을 그때 올라갔어. 그때는 백산 올라가서 혼자 올라갔다 산을 내려오기 어렵거든. 어렵죠. 근데 여름에 갔을 텐데 그 맹수들이 많고 그런 시대에 그 어떻게 올라갔는지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야. 참 그런 분이 있었으니. 애국자들이죠. 그럼.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백두산을 앞으로도 참 민족의 성지로 하고 참 그런 그 발개 정신이라고 할까. 그 이제 발개산이거든. 밝은 산이죠. 발개산이야. 밝은 산. 우리 백이동굴에도 그 말과 똑같은 이제. 그렇지. 백이동굴이라고 하는 것도 백두산이고 딱 하는 밝은 거. 광명승배. 동방의 광명승배. 그래 이제 그런 산이죠. 금강산, 묘향산, 백두산 그 명산들이 다 북쪽에 있거든요. 우리나라 산 참 아름다운 산인데 나도 세계 각국을 많이 다녀봤는데 우리나라 산 같이 아름다운 산은 없어요. 정말 놀랍니다. 금강산도 내가 3번을 가봤는데 근데 참 그건 재주 있는 산이지. 그렇죠. 아기자기하죠. 근데 그 백두산은 아주 묵직하고 점잖고 거룩하고 머리를 숙이게 하는 그 참 거기 가보면 머리가 제절로 수그러지는. 그리고 우리나라 이 지형을 호랭이다 비교합니다. 그 백두산을 호랭이 대가리로 이제 머리로 보고 그렇구만. 그 등줄이 이제 동해안으로 뻗어가지고 태백산맥이 되고 그리고 사지가 서쪽 동으로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산맥 작은 산맥이 강물이 되고 그 꼬리가 떨어져서 이제 제주도가 됐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을 호랭이에 비유합니다. 그 또 실제 그런 얘기도 있고
또 그렇게 그린 그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랭이 모양의 독도 문제가 나오잖아. 네, 그렇죠. 독도도 그게 청진으로 해서 백선줄기가 나가서 울릉도 꼬지가 그게 백선줄기입니다. 바닷속으로 해서 다시 솟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알아둬야 돼요. 근데 독도가 그 백선줄기거든. 그걸 우리가 알아둬야 된다고. 그렇죠. 동해안을 뻗어서. 그런데 이제 요새 남북 관계가 이제 뭐 이렇게 좀 어떻게 들뜨듯하니까 모두 들떠 있고 한데 사실 그 넘어 들뜨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저 정말. 그래서 차근차근히 기다리면서 또 그렇게 들떠 있다고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시기를 기다리면서 차근차근히 해서 참 통일이 좀 자연스럽게 통일이 되는 날을 기다리고 그럼 이제 가는 날이 있게 되겠죠. 그럼요. 그래서 참 우리 민족이 이런 성스러운 산을 참 민족의 발상지를 생각한다고 하는 게 참 자랑스럽고 이제 통일이 되면 아마 우리 전 국민들이 거기를 참 참배하는 기분으로 등산들 할 거 아닙니까? 우리 한번 같이 가보죠. 사람 사는 땅 위에 강과 산이 있어 그 삶과 생명을 기른다. 북녘의 백두산에서 비롯돼 남녘의 한라산을 이루는 우리의 등뼈 백두대간. 민족의 슬기와 지혜, 역사와 삶의 맥박이 스며 있는 곳. 민족 건국의 심장으로 백두산이 만주와 우리나라의 중심축에 우뚝 솟고 여기서 강과 산맥은 자락을 펴 흘러내려와 천리천평 묘향산, 개마고원의 졸령 칠보산, 빼어나고 오묘한 금강산을 이룬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땅의 등뼈 태백산맥을 흘러 설악, 태백산, 드디어 어머니의 산인 지리산과 한라산을 이룬다. 그러므로 이 산과 강은 우리 5,000년의 삶과 애환을 지켜오고 다독거려준 영원한 대지이자 어머니였다. 통일의 그날을 재촉하는 북녘의 산하. 다시 꼭 가야 할 산하.